안녕하세요. 이브타임의 박미선입니다. 요새 주부들 밥상 차리기 참 고민이시죠? 밥때가 되면 뭘 해서 가족들 먹여야 되나 많이들 고민하신다고 해요. 광우병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죠. 또 콜레스테롤, 뭐 있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유전자 변형 식물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참 오늘은 어떤 재료로 음식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밥상을 차리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브들 그래서 뭐 해 드셨어요? 아니면 또 뭐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 트랜스즈마, 농약, 유전자 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가족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이브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섭리에 맞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무엇일까? 우리 이브들의 생명 밥상 이야기, 박미선의 이브타임에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이브타임 오늘의 주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얘기를 해볼 텐데 요새 참 먹거리 이야기 많이 오고 가잖아요. 밥상 참 차리기 어렵다. 두렵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위험한 먹거리에 대해서 좀 걱정들 많으시죠? 시장 보기가 되게 걱정이 되죠. 저는 특히 저희 집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10여 년 이상 지금 중보 기도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토요일 날은 손님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 저것도 안 되겠다. 너무 가려야 될 게 많으니까 메뉴 걱정이 굉장히 그렇죠. 심각해요. 뭘 해 먹어야 되나. 네. 예. 김 지사님도 그러세요? 매스컴에 의해서 뭐는 먹으면 좋다 그러면 또 막 먹고 뭐는 나쁘다 그러면 또 막 안 먹고 너무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 좀 자유할 필요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누가 그렇다 그러면 좀 너무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그렇죠. 않아 있는 것도 있어요. 예. 한입살 때문에 특히 애들이 많아갖고. 네, 예.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창 큰 나이잖아요. 네. 뭔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틈새 시장이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피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AI 때문에 요새 조류독감, 닭이나 예. 오리 안 먹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100도로 끓이거나 그러면은 다 괜찮다고 하니까 남들 안 먹을 때 닭고기를 실컷 먹어주는 거죠. 가격도 좀 싸지고. 조금 그렇죠. 있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또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영양가를 기회다 예. 싶어서 많이 드시나 봐요. 예. 네. 닭이나 달걀 같은 경우에도 끓여서 먹으면 그리고 사실 그 시중에 유통되는 닭들이 오리도 마찬가지고 그 조류독감에 걸린 거는 이렇게 유통이 안 되니까요. 네,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네.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지금 조류독감 얘기 나왔고 유전자 변형 옥수수 이야기도 있었고요. 광우병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려서 사람이 이렇게 만든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채식 동물인 그 소에게 그 육식을 먹인 그 인간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고 또 넓게는 또 환경 그 오염으로 인해서 바다에 그 언젠가 TV에서 봤는데요. 물고기들이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잊지 말아야 될 무슨 이렇게 그 혹 같은 게 막 달린다든지 이런 거 봤는데 끔찍하네요. 예. 예.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그런 것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맛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그냥 온갖 음식 때문에 탐식이 생겨서 더 그렇죠. 그런 또 그런 현상이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또 그 겉모양이 굉장히 좋은 걸 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초제 많이 뿌려, 농약 많이 뿌려, 때로는 이제 왁스도 칠해가지고. 진짜요? 네, 과일에다가 윤기 왁스를 나라고. 칠해서 윤기 나도록. 그러니까 보기에 아주 탐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몸에 해롭도록 하는 옛날에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집에서 직접 이렇게 기르던 오이라든지 가지 이런 거 보면 삐뚤삐뚤하고 맞아요. 모양이 안 예뻐요. 벌레들이 많이 먹고 네. 사실 그런 게 좋은 건데 고르다 보면 매끈한 거, 깨끗한 거 이런 거 고르게 그러니까 입에 되죠. 거친 게 약간 몸에는 좋은 게 그쵸.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보기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게 훌륭하기 때문에 요새는 사실 겉모습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해서 좋은 것만 예쁜 것만 고르다 보니까 또 그런 또 사례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햇볕과 바람 또 비 등 많은 걸 주셨고 농부에 또 수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늘 감사 기도를 하는 건데요. 밥상을 준비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선교 공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방 같은데 교회들 많이 다니는데 한 번은 정말 그 낙도에 있는 어느 섬에 그 교회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아주 소박하고 진짜 찬이 재료가 진짜 몇 가지 안 되는데 서울의 아주 훌륭한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보다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식사 준비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항상 식사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모여서 꼭 기도를 한다는군요. 예, 우리 몸이 이제 주님을 담는 성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는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먹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게 해달라고 맛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대요. 음식 하시면서 네. 기도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다음부터 저도 기도하면서 음식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확실히 달라요. 굉장히 칭찬이 저도 듣더라고요. 그 음식하면서 안수기도를 음식에다 기도를 음식은 맛있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꼭 이렇게 큰 가마솥에다 밥을 할 때 거기다가 가지도 찌고 뭐 호박도 찌고 그래가지고 밥상을 이렇게 차렸던 걸 생각을 났어요. 근데 보니까 컬러가 다 있는 거, 색깔이. 다양하게 호박은 초록색에다가 가지는 또 보라색에다가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자칫 이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식단을 짤 때 색깔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쁘게 꾸며서 먹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을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도 우리 이브들의 사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밥상 뭐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그 자연식 네. 그거야말로 정말 고구마 쪄먹고 감자 쪄먹고 옥수수 쪄먹던 우리 몸에 참 좋은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어릴 때 먹던 먹거리 중에 뭐 기억나는 거 네, 있으세요? 저는 해운대 앞바다에서 자랐거든요. 네. 아무래도 해산물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제일 기억 남는 거는 그 배가 새벽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만선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바켓을 들고 막그 앞바다로 뛰어가죠. 양동이? 양동이. 네네,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연세가 나오십니다. 그 양동이에다가 하나가득 뭐냐? 양미리, 살아있는 양미리. 그 조그만 생선이요? 네, 그 다음에 멸치가 우리가 이렇게 말려서 먹어서 그렇죠. 사실 그 생멸치는 이만해요. 네. 예, 그걸 발딱발딱 뛰는 거. 와. 예, 그거를 한 동이 담아주는데 그때 돈으로 100환. 네. 그러면 그걸 굵은 소금을 훅 뿌려가지고 석쇠에다 구워 먹으면 어머, 멸치를 구워 먹어요? 예, 죽음입니다. 야 네. 정말 잊을 수 없죠. 갓 잡은 그 생선 구워 먹는 그 맛은 네. 달다 그래요, 입에 넣었을 때. 너무 맛있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바닷가 쪽에 저희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 먹어봤는데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은 안 나지만은 어머니를 추억하게 되고 그 음식이라는 게 단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기보다 해준 사람에 대한 추억, 그분에 대한 어떤 정성과 사랑을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식도 뭐 어릴 때 먹었던 음식 중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사르비아 꽃이라고 이렇게 빨간 거, 긴 거. 옛날에 뭐 간식이 뭐가 빨아먹던 있습니까? 거. 네. 그 동네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하고 뒤로 이렇게 저기 쪽쪽쪽 빨아먹던. 근데 요새는 단맛도 안 나요. 제가 몰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어릴 때 생각나서. 근데 단맛도 안 나고 생각해보니까 그 뭐 산성비다 뭐다 얼마나 더러웠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카시아도 많이 따먹고 그랬잖아요. 아카시아 튀겨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옆집에 그것도 갖다 주고. 진짜 맛있어요. 네, 그런 향도 생각이 좋아. 났는데. 튀겨도 먹어요? 그럼요. 네. 얼마나 아카시아 맛있는데요. 꽃도 많이 먹고 산딸기 같은 거 산을 헤매면서 그거 다 먹고 또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신맛 나는 거 네.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또 캐먹고 오디도 따먹고 오디. 산에 있으니까 산골에 살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찔레 순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 그것도 이렇게 따먹었어요. 그 껍질 이렇게 벗겨가지고. 예, 근데 이제 굵게 나오는 거 좋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이제 화단에 장미나 이런 걸 많이 심었는데 장미순하고 찔레순하고 아주 비슷해요. 네. 그래가지고 장미순이 쭉 올라오면 엄마 없을 때 얼른 잘라가지고 그것도 까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장미를요? 예, 장미순. 순. 예.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찔레도 그렇고. 꽃을 먹는 여자네. 김지사님은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는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메뚜기, 개구리 이런 거 튀겨 먹고, 네. 그냥 네. 고구마 쪄 먹고, 감자 쪄 먹고, 그다음에 또 김 같은 것도 식구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구워서 그냥 밥 넣고 간장 넣어서 그냥 둘둘 말아서 그거 먹고. 맛있더라고요. 김도 이렇게 요새는 재놓은 자연식으로 거 생김. 구워놓은 김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기름이 산화가 돼서 그렇죠. 오래 두면 그것도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릴 때 그런 걸 드셔서 세 분은 사실 요새도 자연식 많이 해서 드실 것 같아요. 야채 많이 드신다면서요? 네, 저는 저희 딸이 그 유학 갔다 왔는데요. 그 치즈를 그쪽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굉장히 비만이 돼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지금 30kg 뺐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 승리죠. 그래서 제가 도와준 거는 본인이 뭐 돈 들이지 않고 식단을 짜가지고 또 뭐 다이어트 이렇게 일기도 쓰고 해서 했는데 제가 주로 해준 거는 여러 가지 야채들, 호박, 가지, 감자, 고구마, 그다음에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배추가요. 구우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구워요? 네, 보통 기름에 볶잖아요. 그렇지 않고 포도씨 오일을 살짝 두르고 그다음에 저는 통후추를 갈고 소금은 조금 그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거죠. 그것만 먹어도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 구우세요?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예. 그냥 이렇게 조금만 기름을 두르고 두르지 그냥 말고 구워서? 먼저 이렇게 야채를 다 적당한 크기로 네네네. 썰어서 한 입 크기로 크게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포도씨우를 살짝만 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구워지는 것처럼. 네. 굉장히 맛도 있고 질리지가 않아요. 그게 아. 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거 먹고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구운 야채. 예. 원래 이제 건강식으로 하면 뭐 또 찜 요리라든가 이렇게 삶아서 먹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끔. 예. 네. 이제 요새는 튀김 요리라든지 뭐 볶거나 여러 가지 양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조림 요리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식습관이 커서까지도 좌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먹어봤던 맛을 연출해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예.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추억을 주고 싶어서 가지도 일부러 이제 옛날식으로 쪄가지고 애들이 무쳐지기도 가지 안 하고. 먹는데. 예. 근데 애들은 또 잘 먹나 봐요. 엄마가 우선 맛있게 먹어주니까 무슨 맛인가 싶어서 길들이는 예, 거죠, 색깔은 말하자면. 이쁜데 늘 어릴 때 생각에 가지가 색깔은 참 예쁜데 입에 넣었을 때 약간 배신감 식감이. 느꼈어요. 이게 뭐지? 막 그랬었는데 물커덩물커덩하고. 요새는 그 자체를 먹으니까 그거 맛있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님께서 텃밭을 이제 가꾸시는데 네. 거기서 나온 깻잎, 상추 그리고 콩을 이렇게 키우세요. 그래서 그 된장을 만드시거든요. 직접? 네. 그래서 오. 그 청국장을 네. 청국장 바글바글 끓이고 깻잎, 상추에 그 된장 양 아, 침이 나는데 그거면 정말 다른 반찬이 필요 배고파. 없을 정도로 예, 너무 예. 그게 맛있는. 최고의 자연색 아닐까요? 어떻게 드세요? 요새 자연식으로? 토마토가 네.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살짝 데쳐요. 칼집을 내서. 그럼 껍질이 싹 벗겨지면 그거를 갈아가지고 냉장고에 놔두면 일주일도 넘게 먹을 수가 토마토 있어요. 주스처럼 토마토가 진짜 몸에 좋다고 그래요. 자연 음식. 예. 토마토가 가열시키면 굽거나 데치거나 하면은 7배나 영양소가 늘어난다. 그러면 과일을 많이 해서 드세요? 네, 저희는 과일 참 많이 하죠. 저희 시누이가 위암에 걸려서 제가 이제 간호를 해줬는데 네.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 들어오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3가지 색깔의 과일을 매일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이후부터 아침마다 과일 3가지를 꼭 먹고 있어요. 뭐 사과, 키위, 예. 딸기 이런 식으로 주로 사과, 키위, 딸기 먹는데 이제 제철 과일 사과는 항상 먹고요. 네. 나머지는 그때 뭐 바뀌죠. 이제 토마토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다른 걸로 좀 바뀌지만은 사과를 항상 먹는데 확실히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일단 변비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꼭 해보세요. 득ton죽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예. 사과는 껍질에 더 영양분이 네. 많대요. 껍질. 그러니까 살이 잘 씻어서. 닦아서 껍질을 꼭 같이 먹으면 좋다. 그 농약 걱정만 없다면 사실 저도 껍질째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예. 이제 참외도 예전에는 껍질째 먹었잖아요. 참외를요? 예. 그래서 지금 조그만 사과를 사가지고 우리 참외 사가지고 네. 아이들도 껍질째 먹도록 또 하고
또 땅콩도 네. 그냥 이렇게 볶아서 팔잖아요. 예. 그걸 생땅콩을 사가지고 쪄서 이렇게 먹으면 껍질째, 속껍질째 먹으면 설사도 안 하고 굉장히 좋아요. 아, 그렇군요. 예. 보통 까서 먹는데. 예. 마늘도 또 쪄서 이렇게 까지 않고 그냥 통째로 예. 쪄가지고 예. 그것도 까먹으면 또 이렇게 맛이 괜찮아요. 마늘을요? 예. 아, 감자고구마처럼 마늘을 쪄서 그냥 먹으면 그 약간 매운맛도 없어지고 좀 그 냄새도 들라고요. 아, 요리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다가 그냥 경제 그대로 찌면 돼. 갖다 쪄버려 그냥. 무슨 뭐 몇 스푼 따를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그거 자체로 먹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맛이 어떠냐 이렇게 안 해요. 네. 너무 맛있지?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부추기는 거죠. 네. 저도 막 먹어보고 그러면.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우리 한 집사님은. 네. 단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입에다 달아요? 예. 아니, 건강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그 채식에 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서 유기농 그 제품의 매출이 40% 이상 신장했다고 해요. 네. 그 어떤 전문가가 현대인의 식생활 문제를 세 가지로 규정을 했는데요. 첫째가 쌀을 먹지 않는 것. 요새 쌀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리고 둘째가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있는 것. 그리고 셋째가 영양소에 과잉 집착하고 있다. 이 지적을 했는데요. 해결책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제철에 나는 채소 등을 갖춘 초라한 밥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라한 밥상이야말로 성인병과 아토피 또 비만 등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밥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많이 먹으면 사실 그렇죠. 좀 안 좋잖아요. 제가 채식주의자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남편이 뭐 좀 육식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식성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대체로 채식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콩 있잖아요. 네. 콩을 좋아해서 콩으로 만든 건 뭐든지 다 좋아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제가 재작년에 통풍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식품 중에 시금치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속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요산화된대요. 이게 바늘처럼 뾰족뾰족하게. 그래서 그게 차이는 것, 손 끝이나 발끝이나 간혹 이제 귀나 이렇게 머리로도 오는데 그렇게 거기 차인 곳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어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 네. 시금치 많이 전부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시금치도 콩류는 하여튼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다들 이렇게 콩을 발라내면 제가 그걸 다 네. 해치우곤 했거든요. 아. 그랬는데 그 결과로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식단을 조금 벗어나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네, 드셨나 예.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에 너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예, 또 그게 지나치면 몸에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가끔 유기농을 드신다, 뭐 네. 친환경이다. 그러면 배부른 소리 하네. 뭐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먹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고 조금 넣고 먹으면 이제 감질나잖아요. 네. 뭐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잔뜩 넣고 먹고 조금 남아야지 좀 성격이 맞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너무 많이 건강을 위협할 만큼 살이 쪄가지고 보니까 적절하게 먹는 선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좋은 것을 적절하게 우리 몸에 맞는 거 생각보다 적은 양이 우리한테 적절한 양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예, 적절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돼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도 꼭 국대접에다 몇 명 그러면 한 7부선 해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도록. 네. 그렇게 하니까 달랑달랑해서 더 먹고 싶을 때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살짝 아쉬울 때 숟가락을 놔야 다이어트에도 좋고 몸에도 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막 그렇게 싸놓는 것도 없애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기농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 비싼 유기농도.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배부른 소리지 막 있는 사람이나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적절하게 먹는 선만 잘 유지하면 좋은 것도 먹을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뷔페 가면은 사실 얼마나 많이들 막 정말 음식을 섞여갖고 무슨 맛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만큼씩 쌓아놓고 몇 번씩 갔다 오잖아요. 저는 그 뷔페 갔다 오면 꼭 배가 아파요. 뷔페 가면 속이 부패한다니까. 맞습니다, 진짜. 저는 예.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데요. 참 희한하죠. 돌아서면 배가 고픈 거예요. 아. 뷔페만 갔다 오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나 봐요. 그게 예. 정성이 담기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과 정성, 엄마가 그럴까요? 해주는 건 네. 그런데 네, 네. 거기서는 이제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저희 그 친정엄마가 그 초라한 밥상의 원조세요. 네. 지금도 밥, 된장, 김치, 뭐 된장도 국물 조금 찍어 드시고 그러는데 여지껏 병원에 가보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친정엄마를 보니까
확실히 초라한 밥상이 건강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사실 먹을 게 없어서 초라한 밥상으로 먹었는데 오히려 요새는 건강을 위해서 너무 먹어서. 초라한 밥상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참 뭔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만의 건강한 음식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데도 버틸 수 있는 거는 역시 저희 어머님의 밥상.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텃밭에서 가꾼 정말 농약 안 쓰시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그 사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농약을 안 쓰고 비료만,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있는 비료나 이런 거 한약 찌꺼기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사과가 자라는데 정말 못생기고요. 그렇죠. 껍데기도 색깔도 안 예쁘고요. 진짜 못난이 사과인데 한 입 딱 베어 물면 와, 그 맛이 어릴 때 먹던. 향이 그냥. 네, 좋죠. 여러분께 진짜 나중에 제가 꼭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예. 기대할게요. 너무 귀해갖고 잘 안 줘요, 남도. 몰래 하나씩 먹는 사과인데 그런 것들이 저를 버티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야채 스프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제가 그거 갱년기 때 호르몬제 하나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그걸로 많이 버텼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5가지 야채가 들어가는데 무, 그다음에 표고버섯, 우엉, 그다음에 무청 말린 무청 거, 말린 거. 그거하고 당근 이렇게 5가지예요. 요 5가지를 끓이게 되면은요 거기서 36가지 항암 물질이 나온대요. 오. 근데 이 야채 스프가 제가 이렇게 쭉 그 읽어봤더니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요?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피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에 유효한 거죠. 그거 먹어서 굉장히 70 노인 할머니가 생리도 나오고, 진짜요? 네, 눈도 밝아지고 뭐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검사하고 조사해보고 그 뭐죠? 그거 한번 실험을 해봤나 봐요. 그 네네. 일본에 있는 어느 의사분이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말기암 환자 10,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000명이 완치됐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거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가 갱년기 때는 그거를 먹고 굉장히 증상이 완화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전했어요. 전도사처럼. 그 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예.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야채들이 지금 들은 이야기 당근, 우엉, 무, 그다음에 무청 무청, 말린 거, 네, 그다음에 표고버섯 말린 거. 네. 요거만 끓여도 사실 그 안에서 영양분이 참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야채이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36가지의 항암 물질이 있다는 거. 그냥 네. 물처럼 마시면 네, 되는 그냥 거예요. 우리 보통 때 물 마시는 거 대신 그걸 이렇게 마셔주면 되는 거예요. 어쩐지 요리할 권사님이, 때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국물을. 본인이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빨리 상하기 때문에 네. 누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정성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맛은 그런 어때요? 맛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 계속 먹으니까 구수한 그 숭늉 같은 맛이 있어요. 약간 무청이 예. 들어가서 약간 그 무청 삼는 맛은 날 것 같아요. 맛들이면 괜찮아요. 권사님이 피부가 좋으신 이유가 있었네요. 김 지사님은 뭐 건강 비결 어떤 음식 드세요? 우리 나이에 골다공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마, 그다음에 멸치, 양파 그거를 다시마를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그 환을 만들어요. 환 만들어 가루를 내서요? 네, 가루를 내서. 그래서 그냥 수시로 아무 때나 물 많은 양의 물하고 먹고 또 찌개 끓일 때 넣어도 아주 좋아요. 조미료 대신에. 네, 다시마 환을 해서 환. 드시는 거예요. 그럼 변비에도 좋고 장에도 좋고. 집에서 만들어 먹기엔 조금 아니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데 있어요. 경동시장에 가면. 경동시장 그러니까 가서 환으로 만들어주는 예. 거죠. 다시마, 멸치, 양파를 양파. 갈아서 환으로 그것도 아주 좋겠는데요.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네, 때나 먹고. 그러니까요. 다 피부 좋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한일사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고등어 자반, 뭐 짜게 갈치 먹었죠. 자반, 네. 젓갈 그런 거 많이 먹었었잖아요. 고등어 자반 한 토막이면 밥 3공기 먹습니다. 짜니까. 굴비도 짜고 예. 짠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이 굉장히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소금을 먹지 않는 걸로.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간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릇하면 또 그런 대로 또 견딜만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금을 잘 안 넣고요. 또 저는 또 값싸고 몸에 좋은 걸 또 주로 좋아하는데 콩보다는 두부가 훨씬 여성들에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두부를 하루에 한 3분의 2 정도
저는 처음에 두부가 좋다고 해서 한 모씩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통풍 걸려요. 3등분을 해가지고 두부를 섭취를 하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저는 두부도 먹고 또 다시마라든지 뭐 해초류 금방금방 나왔을 때 데쳐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하죠. 네. 자, 뭐 특히 요새 지금 아이들 얘기하셨는데 패스트푸드 많이 먹잖아요. 정크푸드라고 그래갖고 열량은 높고 몸에 영양소는 별로 없는 바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본의 아니게 몇 번 먹이긴 했는데 아이들 간식 참 걱정이거든요. 어떤 간식을 주로 해주세요? 저희 딸은 그 어렸을 때 그 과자 같은 거 안 먹더라고요, 파는 거.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를 항상 좋아해서 제가 정말 피곤하더라도 지금까지도 계속 빵이나 비스켓 같은 건 집에서 다 만들어주는 재주가 편이에요. 있으시니까 그게 되시잖아요. 아니 네. 요새는요 레시피가 인터넷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래서 따라하기만 하면 엄마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그쵸. 사실은 해줄 수 있는 요리사가 건데.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저희는 네. 이제 감자를 요새 아이들은 또 잘 안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피자라든지 패스트푸드 맛이 나는 걸 좋아해서 저희 남편이 주로 이제 간식을 만들어주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감자를 이렇게 약간 삼각형이 나도록 각을 내가지고 그걸 살짝 삶아서 거기다 파마산 치즈 뿌리고 또 허브 솔트를 뿌려가지고 오븐에다 이렇게 구니까 딱 감자 피자 같은 맛이 나요. 외지 그 감자. 외지 감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면 애들이 뭐 감자 잘 되게 먹더라고요. 외지 네, 감자라고요? 외지 감자라고. 그래서 조리법도 아주 간단하고요. 예. 또 아이들도 너무 잘 먹고. 그래서 뭐 감자 쌀 때 박스로 사놨다가 이 댁은 늘 아이들한테 박스로 땅시장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안 먹는 거라도 조리법을 바꿔주면 애들이 먹는군요.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또 요새 아이들은 뭐 혀끝에서 피자 향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또 파마산 치즈나 이런 거를 뿌려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끔 해주는 거죠. 네. 우리 애는 야채를 잘 안 먹어서 제가 이제 연구한 게 야채죽, 그러니까 당근, 뭐 양파, 버섯 이런 걸 잘게 다져가지고 죽을 끓여서 김을 나중에 김하고 참기름 넣어서 해주면은 그것도 잘 먹더라고요. 좋아하겠네요. 입에 그냥 아니, 그건 애들뿐만 아니라 남편들 어른도 좋고. 출근할 때도 간단하게 한 그릇 먹고 나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요? 야채 넣고 그래. 죽은 근데 사실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아니 다지는 걸 미리 다져놨다가 예.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쓰면 근데 돼요. 사실 세 분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바쁘면 사실 우리 아담들 남편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그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위험한 먹거리라는 이 위기가 오기까지 뭐 먹는 거에 특별히 고민하거나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은 이부들도 오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생명 밥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로 알아보는 나만의 건강 요리법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달걀 요리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전데요. 네, 요새 달걀이라든지 닭을 너무나 많이 외면해서 우리 양계 농가들이 네.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먹어줘야 됩니다. 저는 네, 사실 네. 그 75도 이상 끓이면 그쵸. 괜찮다고 그래요. 예, 전혀 이상 없다고 주는데 해요. 끓는 게 사실 100도니까요. 예. 뭐 걱정하지 마시고 반숙해 먹던 걸 완숙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계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조금만 예. 신경 쓰시면 자, 요 달걀 요리 요 예쁘게 갖고 오셨는데요. 또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실물을 네.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간단해요. 간단해서 해왔는데 계란 그 달걀을 삶아서 이렇게 반 갈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노른자를 꺼내가지고 그 통후추,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 그다음에 마요네즈, 그다음에 저는 그 집에서 로즈마리 기르거든요. 네. 요새 많아요. 슈퍼마켓 큰 데 가도 팔아요. 이렇게 한 분 하나에 2,000원 하거든요. 그 집에서 부엌 창가에 기르면 음식 그 요리 특히 서양 요리 할 때마다 그거 잘게 다져서 넣으면 향이 독특해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 손님상에도 좋고요. 근데 이 노른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어디 제가 그 예. 저기 짤주머니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쿠키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네. 그걸로 이렇게 돌려서 예, 거기에다가 지금
간단하게 장식한 거예요. 그거는 뭐 제철 과일 있을 때는 뭐 딸기 같은 거 올려도 되고, 오, 체리로 네, 장식하셨는데요. 체리하고 향이 요거 아주 독특한데요. 예. 계란 같지가 않고. 여기다가 저기 마늘을 좀 네, 갈아서 조금 넣어줘도 아주 향긋하고 굉장히 와,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먹던 달걀 요리하고 전혀 다른 굉장히 독특하면서 맛있는 요리. 아삭아삭 뒤에 예. 씹히기도 하고. 네. 우리는 왜 그냥 삶아서 소금 찍어 먹는 게 다인데, 요렇게 장식도 하고, 약간 진짜 왜 고급 양식점 가서 먹는 그런 네. 맛이 나네요. 피크닉 와. 갈 때 이렇게 가족들하고 소풍 갈 때 네. 뭐 담아가지고 가셔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담으면은 먹기도 좋고요. 아니, 그리고 이게 네. 애들 간식으로 참 좋겠는데요? 네, 네. 이렇게 네. 하나씩 내놓으면. 예, 달걀 요리. 이뻐서 애들이 잘 먹을 것 같으네요. 이뻐갖고. 예, 한번 해봐야겠어요. 일단 맛이 아주 좋아요. 예, 맛이 있습니다. 예. 요 첨가하는 거는 이제 뭐 각자 알아서 뭐,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도 그러니까요. 되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야채쌈. 어느 분, 네. 그 월남쌈에서 제가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월남쌈이 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각종 야채, 파, 오이, 뭐 그다음에 깻잎, 피망 여러 가지 야채를 잘게 이렇게 채를 썰어 놓고 그다음에 새우 같은 거 튀겨서 이렇게 넣으면 좋고 고기를 취향에 따라서 고기를 넣어도 좋고 월남쌈에다가 야채를 넣고 소스에다는 멸치 액젓, 마늘 다진 거, 고추 다진 거, 그다음에 설탕 그렇게 넣어서 쫙 뿌려서 먹으면 정말 네. 기가 막혀요. 마냥 먹어져요. 아. 한번 바로 식욕이 확 잡네요. 너무 상큼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예. 얘기만 들어도. 아니,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면서 깔끔한 음식이 입에도 좋잖아요. 예. 손님 치를 때 그 메뉴로 딱 해도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야채쌈. 야채쌈. 예. 조금 손이 갈 것 같지만 이거 해놓기만 하면은 쓸 그냥 때 좀 시간이 그렇죠. 걸리죠. 예, 예. 그때도 뭐 안수기도 하면서 음식을 기도하면서. 그 수고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 집사님, 어묵. 예. 저희는 이제 생선을 좀 많이 먹고 싶은데 생선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값싼 동태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묵을 만들어요, 집에서. 집에서 어묵을요? 예, 예.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태살이나 이제 혹시 조금 하면 새우살 같은 거를 믹서에다가 갈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야채를 만약에 먹이고 싶다 그러면 당근 같은 것도 집어넣고요. 비결이 달걀 흰자를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 물기를 좀 이렇게 조절이 제거해서 되는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전분하고 밀가루 1대1로 해가지고 이제 개는 거죠, 엉기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손에다 넣고 그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똑똑 따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튀겨요? 하는데 튀기는데 중요한 건 기름의 온도예요. 기름의 온도가 보통 튀김할 때 160도, 170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묵할 때는 140도 정도로 너무 낮은 높으면 온도. 안 된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튀기면 네.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먹어요. 맛있겠다. 네. 그러니까 흰 생선살 갈아서 달걀 흰자 넣고 그렇죠. 녹말 전분 넣고 치대서 예. 그냥 튀겨서 간단하네요. 저는 값싸고 간단한 거. 그러니까 짠 거 싫어하시잖아요. 예. 겨자 같은 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금방 한 겨자 거. 소스. 겨자 소스. 예, 예. 와, 어묵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렇게 해서 먹으면 생선의 영양을 그대로 다 우리가 네. 또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주부 구단들이세요. 뭐 저희보다 더 많은 영양실을 우리 이부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왕이면 그냥 건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밥상을 차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이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학자를 모시고 기독교적인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신학자에게 묻다. 오늘은 백석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의 김경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생명 밥상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과도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 밥상 운동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제 주장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은 뭐 반찬수를 줄여서 음식 찌꺼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다든지 또 계획 구매해서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음식을 먹고 또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뭐랄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그런 주장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면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좋은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이 있고 또 추천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음식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그런 음식들은 대개는 이제 제사법과 관련돼 있는데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 제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그 제사법으로서의 음식 규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 따라서 신약에서 제사법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또 이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19절 보면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음식법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구분해서 소위 코셔라는 그런 네, 음식법이 네, 네.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폐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볼 때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다 먹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제가 아시는 유태인이 하나 계세요. 요리를 직접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한국에 오시면 거기에 맞는 율법에 맞는 고기를 구입하거나 생선이라는 게 안 되니까 거의 야채만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뭐 오징어라든가 이런 거는 보통 구약에서 금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 몸에도 해롭다. 그러니까 뭐 깨끗하다, 더럽다가 아니라 해롭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서 해롭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 건지.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얽매이는 거는 조금 문제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과연 성경에서 금하는 물질이 고기나 음식들. 생선들이 우리 몸에도 정말로 과다 복용하면 안 좋은, 안 좋은 건지. 예.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우리 돼지고기를 금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중동 지방에 이렇게 이제 일교차가 심하고 또 온도가 높은 그곳에서 돼지고기가 쉽게 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금지시켰는데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뭐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마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없으실 것이고 또 뭐 추어탕 안 드시는 분도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네, 그래도 목사님, 네. 제가 중국에 선교 공연을 갔는데 거기서 선교하는 사람은 뭐든지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먹은 게 뭐냐면 정갈 튀김과 자라탕을 먹었어요. 아, 몸에 좋다는. 예, 그런데 몸에 좋은데 하여튼 우리는 어디 가서는 정글에서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곰발바닥이라든지 사슴 피라든지 저는 그 뱀이나 네, 뭐 뱀이라든지 이런, 예, 뭐 예. 또 우리 또 보양탕. 네, 네. 멍멍이 네, 이런 것이 과연 그 성경적으로 합당한지 깨림칙하거든요.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신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얘기하면서 또 이제 포도주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깨끗한데 그러나 그 음식을 이제 먹되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혐오하고 또 안 좋아하는 것들을 기독교인이 취했을 때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덕이 안 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어쩌면 이웃사랑에 견지해서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가운데 하나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를 먹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규정이 네. 있어가지고 신약에도 있고. 저는 선짓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늘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중국에 몇 번 이제 강의하러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묻더라고요. 순대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도 돼지피가 들어가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신앙과 순대 먹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그때 알고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있지만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사실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법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연속성이고 그러나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오늘날 넘어오는 동안에 이렇게 불연속성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은 다 또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걸 다 포함한 거죠. 순대를 포함하고 선제를 포함해서 다 깨끗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시 어떤 걸림이 된다든지 또는 불편을 줄 때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자체는 그것이 부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음식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네. 뭐든지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백석대학교의 김경진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의 모난 아들이 오늘은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제가 네, 한 집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톨스토이를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톨스토이 책이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두껍죠. 근데 얇은 것도 있습니다. 단편도 있고 네. 제가 즐겨 읽는 책인데요. 요거예요. 솔스토이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영혼의 집이다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가끔 지금 촛불 집회할 때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 이렇게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해놨다 그래야 될까요? 저는 참 읽을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거기 단편이니까 네. 쉽게 가고요. 정말 한 100년 전에 쓰여졌다라는 글일까 싶을 정도로 공감이 많이 가는 책입니다. 네. 한번 꼭 시간 내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삶을 더 진지하게 사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톨스토이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예. 톨스토이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껴안고자 했던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연민과 사랑의 메시지라고 돼 있네요. 워낙 유명한 문호라서 참 책을 좀 읽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얇습니다. 그리고 단편들로 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이부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나들이는요, 인터넷 홈페이지 www.cts.tv에서 박미선의 2부 타임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2부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로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사실 좀 초라한 밥상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채워진 그런 밥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밥상으로 매일매일 채워서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